자, 이제 우리 마지막 단원인 2차 함수입니다. 3학년 1학기 수학의 마지막이자 우리 지금 2차 라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함수까지가 우리 중3 1학기에 아주 중요한 테마고요. 고교 수학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를 기본 고1 수학에서 한다고 했는데 2차 함수도 올해도 배우고 내년에도 배워요. 2년 연속에 걸쳐 있는 교육 과정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2차 함수 이 세 가지를 2년 연속 배웁니다. 중3 때하고 고1 때. 무슨 뜻이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수학의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꼽자면 손에 꼽히는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 올해는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히는 그런 이론들이 지금 쭉 나오게 되고요. 이 이론에서 조금 더 확장된 심화를 내년에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일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단원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함수라는 말이 들어간 거 이제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건 중1 수학에서의 중1 수학에서도 1차 함수는 안 배워요. 정비례, 반비례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죠? 정비례, 반비례. 걔도 사실은 함수의 모습인데 2학년 수학 들어와서 1차 함수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처음 배웠을 거예요. 그런 다음 연립 방정식 배우고 그러니까 1차 함수 배운 다음에 다음 라인이 지금 2차 함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별로 배운 게 없어. 1차 함수에 대한 거하고 2차 함수에 대한 게 연결이 되기에는 아직 연결고리가 약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운 게. 그럼 함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전 교육과정은 중1 때 함수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먼저 해줬어요. 그런 다음 함수가 이런 게 있는데 1차 함수 배우자, 2차 함수 배우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함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1 때 알려줍니다. 정작 함수가 무엇인지를 고1 때 알려주면서 미리 함수를 배워요. 순서가 약간 안 맞죠. 그래서 이 바뀐 교육과정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바뀐 이유는 선생님이 예상컨대 함수의 본질을 다 설명하고 하려면 더 어려우니까 너무 큰 부분 말고 함수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조금의 덩어리, 조그만 덩어리로 먼저 배우고 나중에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게 교육과정이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일단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함수라는 용어를 설명을 하고 갈게요. 수학에서 방정식이다 그러면 뭐예요? 는 0의 식입니다. 는 0. 대입해서 0이 되는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방정식의 이름도 정리를 했는데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하나인 2차 방정식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지? 방정식 용어 정리할 때. 근데 지금 함수는 기본적으로 문자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문자가 무조건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배운 1차 함수의 모습 뭐예요? ax 플러스 b 한 다음에 1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함수란 어떤 x의 값에 무언가를 대입을 하게 되면 x의 값에 대입한 그 결과의 값이 산출되는 이 관계를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수학에서. 무언가를 대입하면 반드시 하나의 값이 나오는 관계를 함수라고 말해. 하나가 대입되면 하나가 나와. 하나가 대입되는데 두 개가 나와? 그럼 함수가 아니야. 하나를 대입했는데 안 나와? 그럼 함수가 아니야. 반드시 하나를 대입하면 x자리에 하나를 값을 대입하면 그 결과는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봤을 함수는 이런 겁니다. 연산상자. 뭔가가 들어가죠? 뭔가가 들어가면 여기에 규칙이 나오죠. 더하기 2를 하세요. 곱하기 2를 하세요. 나누기 3을 하세요. 그러면 값이 나오죠. 그러면 들어가는 값이 있으면 나오는 값이 있는 이 관계가 함수의 연산상자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값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가 나오죠. 하나 들어갔는데 두 개 나오거나 안 나올 리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기본 과정이에요. 기본 틀.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건 생일입니다. 생일. 모든 사람은 단 하루의 생일 날짜가 있죠. 그러면 들어가는 값이 예준. 그러면 여기에 규칙을 생일 날짜라고 하자. 그러면 딱 하루의 생일 날짜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함수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대입하는 값을 미지수 x를 대표로 주는 거야. 나오는 값을 미지수 y를 제일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보면 정식 함수의 명칭 말고도 t 값 들어갔는데 뭐 k가 나오고 k 들어갔는데 x 나오고 문자의 관계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수학에서는. 하지만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단 지금은 x에 얼마인가를 대입하면 y에 얼마의 값이 딱 얻어지는 관계가 함수다. 이런 걸 다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름은 이제 여기 들어오는 게 x에 대한 1차식이면 1차 함수, x에 대한 2차식이면 2차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3차식 들어오면 3차 함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함수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함수란 y는 fx예요 라고 하는 꼴로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함수의 펑션 약자가 함수의 약자가 f예요. 펑션 키 어디 있어요? 컴퓨터 자판에 있잖아. F1부터 F12까지인가? 그 펑션 키를 누르면 약속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함수라는 거예요. 수학 안에서 함수다라고 하면 어떤 식에서 누군가를 대입하면 값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 일상생활로 함수를 다 확장을 해보면 약속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모두 함수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막 확장하면 우리 세상에는 함수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식으로 나타내긴 힘들겠지만 무언가를 하면 어떻게 하기로 약속된 것들이 있잖아. 반드시 하나로 약속된 게 있잖아. 뭐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야 건너기로 해요. 이게 약속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횡단보도에 대한 함수 관계인 거예요. 초록불이 나오면 건넌다. 빨간불이 나오면 멈춘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것들,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헌법, 다 정해진 약속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펑션인, 함수에 대한 거라고 큰 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의 분질로 돌아오면, 자, 이렇게 해서 요 fx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x에 관한 식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x에 관한 식. 자, 그래서 여러분들 fa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fe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죠? 이게 뭐 하라는 뜻이에요? x 자리에 a를 대입하세요. 이거 약속 귀여운 겁니다. x에 a를 대입하세요. 이거 x에 2를 대입하세요. 그 결과가 얼마니? x에 a를 대입한 결과가 얼마니? x에 a를 대입하면 그 결과가 얼마니? x에 2를 대입하면 그 결과가 얼마니? 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모두 약속된 것입니다. 약속된, 정의된 것들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fx다라고 하는 게 함수를 뜻하는 식이고요. 이 fx 자리에 1차 식이 오면 1차 함수. 여기에 오는 식의 모습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함수에 대한 기본 뜻이에요. 기본 뜻. 자, 이제 우리의 2차 함수로 돌아와 볼게요. 1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관계보다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의 관계가 더 연결고리가 없어요. 1차의 모습이랑 2차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이게 왜 1차, 2차, 왜 이런 거야? 나중에 3차, 4차를 배우고 나면 연결고리가 더 생기는데 2차까지만 보면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는 완전 생판 다른 애입니다. 다른 모습이야. 그래서 얘를 따로 익혀야 돼요.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시작입니다, 이제. 2차 함수란 그 fx 자리에 뭐가 오겠다? x에 관한 2차식이 오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x에 대한 2차식. 그럼 x에 대한 2차식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방정식에서 봤죠? x에 대한 2차식 이퀄 0 이렇게 붙이면 이게 뭐야? 2차 방정식인 거야. 이게 2차 방정식인 거야. 여기에 0 대신 y가 들어오면서 2차 함수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은 x에 대입해서 0 만드는 애만 중요했다면 이제는 x에 뭔가를 대입하면 그 값들 다 하나하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 그 값을 얻어내는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2차 함수에는 조건이 하나 바뀌었어요. 2차 항이 존재해야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차 함수가 되는 조건은 최고차 항이 0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는 더 이상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y와 x에 관한 식이고 x의 2차 항이 반드시 존재하는 함수를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부른다.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 는 0 쓰고 2차 항이 있냐 보는 것처럼 y 쓰고 2차 항이 있으면 2차 함수다라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 모습, 용어 이해됐어요? 자, 다음 중 2차 함수엔 동그라미, 2차 함수가 아닌 건 x표를 해보래요. 자, 그러면 y 있고요. 2차 항 있어요.
y 있고요. 2차항 없어요. y 있고요. 2차항이 없어요. y 있고요. 2차항이 있어요. y 있고요. 2차항이 있어요. y 있고요. 이거 2차항이에요? 아니죠. 2차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2차 함수냐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모습의 그래프를 알아갈 텐데 이 함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는지의 그래프 개형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프 개형. 그래프 개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차 함수를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소환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1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 a를 뭐라고 불렀어요? 기울기. 이걸 기울기라고 불렀죠?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일 거냐 음수일 거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면 어떤 모양이야?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하는 직선 모양이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야. 이런 게 개형이에요. 수학에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런 게 개형이야. 개형. 모양 말하는 거야. 모양. 그래프의 모양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직선이에요. 어떤 직선이니?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니? 오른쪽 아래로 오는 직선이니? 일단 모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 개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완성시키는 게 요 B의 역할은 뭐예요? Y절편이라고 하는데 이 Y절편은 이 함수가 지나가는 특정 점의 위치를 대표해 주는 겁니다. 특정 점의 위치.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를 얘만 보면 딱 알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가 양수야. 그럼 이쯤 지나. 이렇게. 어딘가를 지나. 그러면서 좌표평면에 정확한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애인데 Y절편이 음수야. 그럼 Y절편이 음수면 저 아래쪽과 지나가겠지. 자, 그래서 그 모양과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양과 점. 어떤 모양으로 어디를 지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디를 지날 거냐. 자,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어디를 지날 거냐가 1차 함수는 직선인데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는 완전 서로 딴판이라 그랬지. 2차 함수는요. 모양이 곡선이에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이 곡선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뭐 있다 이 그래프가 다 있어. 이럴 거야. 처음에 적응이 안 될 때는. 자, 그러면 곡선은 곡선인데 어떤 곡선이냐면 이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포물선. 포물선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포물선 그럴 줄 알아요? 뭔가 물체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런 걸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생겼어요. 포물선으로.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자, 처음이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y는 x제곱을 그려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차 함수 때도 그래프를 처음에 어떻게 그렸냐면 지나가는 점을 하나하나 찾았어요. 점을 찾아서 직선은 두 점만 연결하면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두 점 찾아서 찍 자대고 그렸을 텐데 포물선은 그렇게 못 그려요. 자,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x에 0 대입하면 x제곱의 값 얼마예요? 0이에요. 자, x에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9.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나오는 거 보이죠? 어떤 결과로 돼 있어요? x가 0입니다 라고 하는 건 x축을 y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y축. x가 0일 때는 0,0을 지나요. 그죠? x가 1일 때는 1,1을 지나요. 1,1. 이쯤에 있겠죠? x가 2일 때는 2,4 이 정도를 지나요. x가 3일 때는 3,9 이 정도를 지나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이의 값들을 대입하면 훨씬 좋겠지만 그 값들을 대입할 수는 없고 얘네들을 쭉쭉쭉 연결을 하면 곡선 모양이 됩니다. 곡선. 요러한 모양이 나오게 돼요. 오른쪽이. 그럼 지금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값이. 같은 값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대칭이라는 거예요.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같아요.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가 같아요.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모양을 왼쪽으로 대칭시켜서 그리면 왼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지금 약간 조금 날카롭게 생겼는데 여기가 부드럽게 이렇게 생겨야 돼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쌤이 대충 그리면 이렇게입니다. 앞으로. 자, 여기 점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y는 x제곱.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y는 x제곱. y는 x제곱. 포물선 같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라고 말을 해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 요 점이 있어요. 요 점. 저 내려갔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요 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점.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꼭지점. 그 다음 아래로 볼록.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건 자, 그래프의 개형이 아까 증가 감소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 합니까? 꼭지점 오기 전까지 내려오죠. 감소하다가 꼭지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모양이란 뜻이에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모양. 감소하다 증가하는 모양. 이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 감소하다 증가하는 모양. 뭐라고? 감소하다 증가.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자, 그러면 언제까지 감소하고 언제까지 증가하니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꼭지점이 있는 자리까지 감소하고 그거 지나면 증가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입니까? 0,0이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이고요. 그러면 x값이 커질수록 y가 감소하는 거를 우리가 감소라 그래. 다시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지는 걸 감소한다 그래. 수학에서.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져요. 얘를 정식 그래프에서 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소. x가 커진다는 건 그래프의 오른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 점점 커지죠? 오른쪽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프는. 자, 그러면 증가는 뭡니까? 증가. x가 커질수록 그래프 y값은 어떻게 돼요? 커진다. y값도 커진다. 이걸 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감소와 증가의 정식 표현입니다. x가 커질수록 y는 작아진다. x가 커질수록 y도 커진다. 이게 오른쪽 아래. x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그려지는 게 수학에서 감소입니다. 오른쪽 x가 커질수록 y도 커진다. 위 방향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모두 증가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식으로 꼭지점의 왼쪽 이 y축을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말을 하거든. 그래서 이 y축의 왼쪽에서는 감소하다가 y축의 오른쪽에서는 증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y축의 왼쪽과 y축의 오른쪽. 이해되겠어요? 지금 기본 요소가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표현하는 것들을 다 해석해야 돼요. 제일 처음 어디서 시작했어요? 꼭지점. 꼭지점 좌표를 빠르게 읽어줘야 돼요. 꼭지점을 읽은 후에 어느 방향인지를 봐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냐 아니냐. 그런 다음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구나. 꼭지점의 왼쪽에선 감소하고 오른쪽에선 증가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y는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래요. 자, y는 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고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위에 구했던 x제곱의 값에다가 부호가 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 자, 방금 전에 그렸던 상황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렸잖아요, 선생님이. 그지?
그럼 여기가 원점인데 그대로 원점이고 1,1이었는데 1, 마이너스 1로 와요. 2,4였는데 2, 마이너스 4로 와요. 위에 3,9였는데 3, 마이너스 9로 가요. 이렇게. 위에 있던 좌표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인식이 된다는 소리예요. X축의 대칭. 위에 있던 걸 그대로 X축으로 대칭시키면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왼쪽도 마찬가지. 위에 있던 부분을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방금 전에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 게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개형이에요. 자, Y는 X제곱을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뭐라고 할까요?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 꼭지점부터. 자, 꼭지점 좌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원점. 다음, 이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라고요. 위로 볼록. 그럼 위로 볼록인 애는 뭐 하다가 뭐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겁니다. 어디? 꼭지점의 왼쪽. 꼭지점의 왼쪽에선 증가. 꼭지점의 오른쪽에선 감소.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서로 무슨 관계? x축 대칭인 관계입니다. x축 대칭인 관계. 여기가 부호가 바뀌면 정확하게 x축 대칭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호가 바뀌면.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였던 건 플러스로 바뀌니까 앞에 부호가 반대인 애들끼리가 x축 대칭인 거예요. 그러면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뭐였어요? 꼭지점을 원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애지요. 아래로 볼록. 꼭지점이 원점인 아래로 볼록. 자, 이때 처음 그래프 그릴 때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죠. 그래서 y축 대칭인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y축 대칭. 이 y축의 또 다른 이름이 뭐다? x는 0이라고 하는 애가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x는 0을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축.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 하다가 뭐해?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자, 이 정도의 정보가 한 번에 다 뽑아줘야 되는 정보예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써? 대칭한. 꼭지점은 원점. 얘도 자체적으로 y축 대칭이 되는 애예요. 이 그래프 자체적으로 y축 대칭이라는 거야. 그 다음 x는 0 대칭축으로 가지고 있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정보들은 얘네들입니다. 어때요? 1차 함수 때보다 굉장히 복잡해졌죠? 제일 중요한 것은 꼭지점의 위치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여부예요. 그걸로 나머지 정보들은 다 찾아지는 거예요. 꼭지점의 위치로 꼭지점의 위치가 있는 그 식이 대칭축입니다. 꼭지점 있는 애가 대칭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앞에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 돼요. 여기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 돼요. 꼭지점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만 알면 나머지 정보는 다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지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자, 그러면 우리는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뿐만 아니라 꼭지점이 원점인 애들을 싹 다 y는 ax제곱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차항만 있고 상수항과 1차항이 없는 형태. 처음 우리 시작한 제목이 뭐였냐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 이게 처음 제목이었어요. 우리 2차 함수 중에 1차항과 상수항이 없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들은 싹 다 0 대입하면 0이죠. 0 대입하면. x가 0 대입하면 0이니까 꼭지점의 위치는 모두 원점인 애들인 거예요. 꼭지점의 위치가. 그 다음 a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이라고요? 아래로. 계속 커져야 되니까 그래. a가 양수면 x값 막 큰 거 대입하면 굉장히 커지죠. 양수에다가 0 이상인 걸 곱하니까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 점점 커지고 위에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 x축과 y축 중에 위에만 그려진다.
A가 음수면 아래만 그려지는 거예요. 아래. 0 이상인 거에다가 음수로 곱하니까 밑에만 그려지는 거예요. 밑에만. 둘 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다르고요. 꼭지점은 똑같고요. 꼭지점이 똑같으니까 대칭축도 똑같아요. 대칭축이 누구라고요? Y축입니다. Y축. Y축 대칭. Y축 대칭축이 아니고 Y축 대칭. 대칭축의식을 X는 0이라고 씁니다. 대칭축의식. X는 0. 자, 특히나 이 A가 마이너스 A로 오면 서로 부호가 반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둘이 X축 대칭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값이 다른 애들을 좀 볼 텐데, 자, 2x제곱입니다. 2x제곱.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꼭지점 좌표 뭐라고요? 원점이라고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누구라고요? 이거 읽어주는 거예요. x는 0. y축의 또 다른 이름. 축의 방정식으로는 x는 0이라고 씁니다. 자, y는 2x제곱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리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2x제곱은 뭐 한 거라고요? 위로 볼록. 꼭지점, 원점. 축의 방정식, x는 0 똑같아요. 여기에 그대로 위에 있는 걸 x축 대칭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x축 대칭한 그래프. 지금 꼭지점 말고는 나머지 좌표 쓰는 데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자,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x제곱이 나왔는데, 자, 둘 다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꼭지점 어디예요? 원점이에요. 축의 방정식 x는 0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걸 고민해 봅시다. 자, y는 x제곱, y는 2x제곱, y는 4x제곱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셋 다 양수니까 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어때요? 식이 다르니까 둘은, 셋은 겹쳐지지 않겠죠? 모양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좌표를 찍는 걸 상상해 보세요. 자, 1번입니다. 자, 원점 찍고요. 1,1 찍고요. 2,4 찍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2번입니다. 0,0 찍고요.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 대입하면 2예요. 1 대입하면. 자, 2 대입하면 얼마예요? 8이에요. 이쯤에 있죠. 그러니까 1번 그래프보다 2번 그래프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커지죠. 앞에 뭔가를 곱하니까 더 빨리 커져. 그러니까 더 좁아지는 거야. 자, 3번 그래프 어떻게 될까요? 원점 찍고요. 1 대입하는 순간 4예요. 얘는 이미. 2 대입하면 4, 4, 16이에요. 그러니까 4x제곱의 그래프는 더 좁아져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에 1, 2, 4. 앞에 있는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져. 양수일 때입니다.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져. 그럼 얘를 뒤집어 보자. 자, 이렇게 뒤집은 게 마이너스 x제곱이죠? 2x제곱을 뒤집은 게 마이너스 2x제곱이죠? 4x제곱을 뒤집으면 마이너스 4x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4로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죠. 음수일 때는 a가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양수일 때는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잘 구분하세요. 양수일 때는 앞에 곱해진 애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고 그걸 그대로 x축 대칭하면 음수일 때는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 마이너스 4의 절대값 4죠. 양수, 음수를 통틀어서 양수는 a가 커지는 게 그대로 절대값이 커지는 거고 음수는 a가 작아지는 게 절대값이 커지는 거예요.
음수일 때는 그 값이 작아진다가 절대값이 커진다예요. 그래서 둘을 합쳐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그래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다. 이 말 이해돼요? 둘을 합쳐서 절대값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자, 당연한 건데 작아질수록 폭은 넓어지는 겁니다. 절대값이 커지면 폭은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은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4x제곱의 그래프와 마이너스 4분의 1x제곱의 그래프는 자, 마이너스 4x제곱의 그래프가 이 정도가 된다면 마이너스 4분의 1x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이 됩니다. 폭이 훨씬 넓은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떻게 잘 전달되겠어? 자, 중요 정보 봅니다. 자, y는 ax제곱. 꼭지점 어디라고요? 원점. 꼭지점 원점. 자, a가 양수면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a가 음수면 위로 볼로. 대칭 추계식 뭐라고요? x는 0. 대칭 추계식. y축 대칭, 대칭 추계식 x는 0. 같은 겁니다. 말하는 용어에 따라서.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절대값 a가 크다는 거는 양수일 때는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음수일 때는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냐? 부호. 숫자 말고 문자로 나왔을 때 부호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호에 대해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특징이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자, 더불어서 앞에 2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이 서로 무슨 대칭? x축 대칭. 얘네 둘이 x축 대칭. 자,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교재에 나온 그림으로 보면 자, 포물선이란 다음과 같은 용어로 부른대요. 가운데 있는 얘가 누구야? 대칭축입니다. 대칭축. 대칭축. 대칭축이라는 거는 그 좌우로 같은 간격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좌우로. 어디에서든 같은 간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칭이 그런 뜻이죠. 자, 그다음 저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는 저 맨 밑에 있는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위로 볼록일 때는 맨 위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게 해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봤어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모두 꼭지점은 원점. 대칭축 y축. 축의 방정식 x는 0.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여기가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2차 함수에 대해서 답해보자. 자, 1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걸 고르래요. 예진아, 아래로 볼록. 뭐 찾으라는 거야? 앞에 a가 양수, 음수? 양수인 걸 골라라. 자, 그러면 a가 여기 3이에요. a가 마이너스 5란 뜻이에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뜻이에요. a가 5란 뜻이에요. 자, 기역과 리을이 되겠다. 폭이 가장 넓다. 폭이 가장 넓다. 폭이 가장 넓다. 절대값이 어떤 거 골라야 돼? 절대값이 가장 작은 애를 골라라. 절대값이 가장 작은 애를 골라라. 절대값 3, 5, 3분의 1, 5. 누가 가장 작아요? 디귿이 가장 작다.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은 넓다.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다. 서로 x축의 대칭인 것은 누구니? x축의 대칭이려면 뭐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애들끼리 x축 대칭이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 네. 오케이?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은 간단한 거 몇 개 보고 마무리할게요. 2차 함수냐 아니냐? 자, 눈으로 골라보세요. 이런 건 눈으로 골라야지, 그지? 답 나왔시오? 네. 나왔시오? 네. 몇 번? 2번. 2번이죠? 2차 함수에 대하여 f-1 더하기 f1의 값을 구하세요. 아까 이거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f-1. 뭐래?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그 값이 얼마니? 이거지? 얘는
x에 1을 대입한 값이 얼마니?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5. 자, 10입니다. 자, f 1. x의 1. 1의 제곱 1. 1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5. 자, 정답은 14. 됐죠? F1, X에 1을 대입해라. 응? F3, X에 3을 대입해라. FT, X에 T를 대입해라. F2X 플러스 1, X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해라. F2-3T? X에 2-3T를 대입해라. 그냥 그 약속이에요. 여기에 있는 값을 X에 대입해라. 알겠죠? 자, 2번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할게요. 164페이지 확인 체크 4번까지 진행해 보세요.